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북에서 댓글 놀이를 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찍고 있어요. 관련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보면 뭐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 어떤 논리적인 사고 혹은 이성적인 사고 자체가 지금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완전히 경험을 했죠, 그죠? 그 동영상에 그 미시건이랑 조지아의 서티피케이션에 관한 내용을 올렸더니, 저는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스템을 알면 논리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가늠이 와요. 근데 그 논리적인 얘기는 전혀 통하지 않죠. 전혀 통하지 않고 뭐 그거를 여러 번 봐요. 좌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뭐냐 이거죠. 언제부터 이런 사단이 났느냐. 예. 저는 이제 그 사단이 난 시작이 된 건, DJ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DJ 아저씨가 교육부 장관을 하나를 세워요. 하나를 세우고,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화 바람, 학생 인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돼서 그 DJ 아저씨가 대통령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학생 인권이 왜 그러냐, 왜 안 좋냐. 공부량이 너무 많다. 고3들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수능 때긴 하네. 그러니까 그 고3들의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 세대였거든요. 제가 거의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에 가까울 거예요. 저 이후에 한 번인가 두 번을 하고 그 다음부터 수능으로 바뀌었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잘하면 뭐 이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떡 같은 논리를 폈어요. 뭐 그게 지금 이제 이때까지 왔어요. 사실은 지금 뭐 특기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저씨가 교육부 장관을 하기 바로 직전 그 근방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제가 나온 학교의 그 학점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제가 나오던 90년대 학번들은 거의 이제 140학점을 들어요. 3크레딧이 140학점을 듣고 졸업을 하는데, 그 특성화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특성화학과가 전자공학과였고, 그리고 그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140학점 플러스 한 20학점 정도가 더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학과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특성화학과처럼 똑똑한 애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이제 그런 학과가 있었는데 그 학과가 기계과였어요. 그래서 기계과는 재밌는 게 뭐냐면 학점이 140학점인데 보통은 이제 3학점씩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 3학점씩 하면 이제 4학년 하면은 뭐 40 해가지고 뭐 120학점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는데, 유독 이제 기계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카운트를 했냐면은 3학점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전부 2학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학교 다른 학과로 이렇게 바꾸면 예, 거의 160학점 가까이, 160, 170학점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전자과는 이제 160학점, 160학점, 170학점 이런 식으로 됐었고, 이미 그 당시에 그랬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전자과 교수셨어요. 참고로 저는 전자과 아닙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리학과 출신이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학교 내부적으로는 교과목을 늘려야 된다. 네. 160 학점 가지고 애들 가르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 그거를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170 학점 이상, 그러니까 세 과목 내지 네 과목을 더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정부의 제재를 받아요. 정부의 제재를 받고 그 당시에 그거지. 160 학점 너무 많다. 학점 줄여라. 140점대로 줄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이 맞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옛날 얘기예요. 벌써 30년 전, 20년, 3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어쨌든 줄었어요. 상당 과목이 줄고 그래서 140보다는 조금 큰데 어쨌든 그렇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생긴 문제가 뭐냐면 그 전자과는 그 각 학년별로 이렇게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자연대나 공학 쪽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있어요. 그 과를 나왔다고 하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왔으면 최소한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컴파일러. 요즘 컴파일러 안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각 학년별로 있는 어떤 면에선 전공 필수에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전자과도 비슷하거든요. 전자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전자기학,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자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가 이제 각 학년별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참고로 이제 물리과를 얘기를 하면 이제 일반 물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대부분 원투로 돼 있어서 1년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학부를 6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해가지고 졸업할 때, 그러니까 미국 갈 때쯤 되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4학년 졸업반인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안 듣고 졸업을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뭐 쇼크라는 식으로. 왜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자회로, 회로 이론들이 다 어려운 과목들이거든요. 기초 과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려운 과목이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거품 물면서 한 거야. 이제 80년대 학번 선배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품 물면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졸업하는 그 학제 바뀐 애들이 졸업할 때 보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선택으로 가버린 거야. 전공 필수가 아니고 선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거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거죠. 전공 필수 너무 많다. 애들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는 식의 그런 식의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정부 시책이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벌써 정교수셨고 단언컨대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전자과 망한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대학 입시를 할 당시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는 꽤 좋은 학교였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뭐 한양대, 서강대 여기랑 거의 맞먹었었어요. 전자과는 그리고 뭐 제가 다녔던 뭐 물리학과도 서울의 웬만한 물리학과보다는 괜찮았고 그러던 시기예요. 지금은 뭐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 비슷한 현상이 어디서도 일어났냐면 경북대학교 기계과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부산대가 참고로 이제 기계과가 경북대의 전작과처럼 이제 그런 지원을 받았었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 국립대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도 이제 그 부산대학교 기계과를 졸업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공 필수가 많기도 많고 어렵기도 어렵고 무조건 패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 당시에 그게 뭐였냐 하면 그런 거죠. 아니 꼭 전자과 나온다고 마프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마프라고 그래. 마프를 해야 돼? 전자과 나온다고 회로 이론을 해야 돼? 전자 회로를 해야 돼? 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지. 라는 식의 개또라이 같은 논리가 통하던 때예요. 지금은 더 통하지 뭐 그게. 예. 그게 더 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예. 애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해도 실력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저도 그 제 아는 뭐 대표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요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컴파일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컴파일러라는 과목이 없대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컴파일러가 3학년인가 과목 필수였거든요. 예. 그리고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컴파일러를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원체 좋아져서 컴파일러라는 것 자체를 디자인할 필요도 없고 뭐 오토마타나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컴퓨터 랭귀지의 기본 로직을 이해하는 데는 그러니까 컴퓨터 랭귀지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예,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뭐라 그럴까 되게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코딩을 하는 사람이랑 컴파일러나 그 데이터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을 알고 코딩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괴롭지. 왜 괴롭냐 하면 힘들거든. 엄청 힘들어요. 제가 그 이제 학부 물리학과 다닐 때 데이터 스트럭처 듣고 그 다음에 전자회로 들었었거든요.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나는 자랑스러워. 왜 자랑스럽냐면 탁과에서 아예 그걸 듣는 사람이 없었거든. 예. 근데 내가 듣고 낙제는 하지 않았으니까. 낙제는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되게 뭐라 그럴까. 예. 굉장히 저는 이제 뭐 학점은 날려 먹었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전자과의 전자회로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원체 유명하신 교수님이셨고 지금 은퇴하셨나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도 기억을 하죠. 그분은 저를 기억 못하겠지만 그런 때였다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러고 대학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그 대학한테 그런 어떤 혹은 학과에 그 정권을 주지 않은 거죠. 정권을 날려먹은 거죠. 왜냐면 그 당시 그 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할 당시에는 그걸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거든. 예. 그러니까 그 경북 지역의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다음에 그 인천 지역의 인하대학교가 사실은 50년대, 60년대 카이스트 같은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학교예요.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분 가운데 인하대 나오신 분 있으면 예, 역사는 깊습니다. 지금은 좀 이름이 뭐 인서울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5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한 권한을 전부 다 그 국립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원도 확확 늘어나고 기저국에 예. 그랬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DJ가 오면서 예, 학생들 너무 그거 된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예.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와가지고도 공부를 해야 되냐.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과 과정을 예, 쥐고 흔들었어요.